Here you are, face to face in this trashy bar. Another glass and I am going places makes me. 자, 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구강, 도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제 9단원을 마지막으로 이제 미분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분의 마지막 이제 활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쌤이 설명할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해줬으면 좋겠고, 일단 목차부터 쌤이 좀 설명해 볼까요? 목차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파트 1에서는 최대 최소, 그냥 최대 최소, 그리고 방정식이랑 부등식에서의 활용되는 부분,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그냥 파트 2에서는 이제 속도, 가속도, 이거 이제 수학2 미분할 때도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파트 2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도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파트 1부터 갑시다. 자, 개념 1번.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뭐 당연하지만 사실 최대라는 건 뭐예요? 제일 큰 값, 최소는 제일 작은 값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수학2 미분법에서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이건 뭐냐면 닫힌 구간에서는 만약에 그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게 바로 최대 최소의 정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상 최대값과 최소값이 생기는 위치가 바로 뭐였냐면 양 끝값에서 생기거나 아니면 극대 극소에서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을 구할 때는 극대값이랑 그리고 양 끝값에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극소값이랑 양 끝값에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값은 요 극대값이랑 요거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해서 결국에는 요게 최대가 되는 거죠. 이 친구는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극대에서 최대가 되는 거고, 이제 최소는 여기 세 개 중에 확인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양 끝에서 최소가 생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쌤이 이제 뭐 이런 이론들을 설명하긴 했지만 사실 결국에는 여기 1번에 나와 있죠. 사실 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냥 이론이 많이 없어요. 사실 뭐 이게 방금 말한 게 끝인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이론답지 않습니다. 그쵸? 자, 이유가 왜 그러냐? 결국 최대랑 최소는 우리 8단원에서 설명했던 거, 결국 함수의 그래프만 잘 그리면 끝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끝이야. 함수의 그래프만 잘 그리면, 그림을 잘 그렸으면 당연히 어디서 최대가 생기는지 어디서 최소가 생기는지를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함수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뭔가 이론이 없어요. 알겠죠? 이번 단원은 다 그런 단원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 열린 구간에서 닫힌 구간이나 열린 구간이라고 한다면, 혹은 모든 실수라면, 왜냐면 모든 실수는 어쨌든 양 끝이 없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무한 그리고 무한이잖아요.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 최대값이 존재하면 그 친구는 양 끝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 친구는 반드시 극대값일 겁니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최소값은 당연히 극소값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지 않고서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지? 연속이라면. 그래서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최대값과 최소값이 그러한 애들이라면 미분했을 때 0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여기 보면 양 끝이 아니라면,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x는에서 최소값 최소값을 갖는데 그 친구가 위에 있는 애들처럼 양 끝이 아니라면, 그러면 분명히 얘들은 극대나 극소일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미분하면 0이 되겠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극값 유일성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쉬운 내용입니다. 그냥 닫힌 구간에서 만약에 연속이고 극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닫힌 구간에서 이렇게 연속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극값이 여러 개가 아니라 극값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이 극대가 곧 최대가 되겠죠. 만약 이 친구가 극대라면. 아니면 뭐 극소로 간다. 그러면 이 친구는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자, 이 정도밖에 리마크가 없어요. 웃기죠? 결국은 뭐다? 제일 중요한 거? 그렇지. 함수의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 예제 1번입니다. 함수의 최대 최소,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랍니다. 자, 그럼 구해보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모든 실수에서 최대나 최소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이제 그래프를 결국 그려야 되니까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그치, 미분해야지. 그러니까 미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위에 거 미분 1 앞에 거 갖다 쓰고 마이너스 위에 거 냅두고 아래 거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지? 맞나요? 자, 그러면 위에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가 되니까 여기 사라져. 그래서 남는 게 요거랑 요거랑 계산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남아요. 아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요거는 이제 계산 과정이니까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 또한 그냥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얘는 어차피 양수잖아, 그치? 이쪽은 무조건 양수고 이 친구가 0이 안 돼요, 그쵸? 이 친구 0이 되는 값이 없죠. 왜냐면 이제 d가 0보다 작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 친구 항상 양수니까 이건 생각 안 해도 되고 정의역에 제한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고 그럼 얘가 무조건 0보다 크니까 결국에는 부호는 얘만 판별해, 그치? 이 친구만 부호를 판별하죠. 그럼 이 친구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마이너스 1, 1이니까 이렇게 생겼지 않고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지, 그치? 자,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결국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이 양 사이드가 좀 궁금하죠? 그럼 요거 이제 양 끝에 극한을 좀 취해볼게. 그래서 무한대로 갈 때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생각해보면 자, 이 친구 무한대로 갈 때 취하면 아래가 2차 위가 1차니까 이거 0으로 가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0으로 가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경우에는 원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 친구가 이제 x 대신에 마이너스 t로 취하나죠. 이렇게 t로 취해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위에도 결국 1차 아래는 2차니까 계속 0으로 가겠지. 결국 얘나 둘 다 0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0으로 갈 거고 그러면 요 값이랑 요 값을 좀 조사해야겠네,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지금 현재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자, 1에서 함수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1에서 함수값을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여기다 1을 집어넣는 거니까 1, 1이니까 지워져서 1이네. 여기서 함수값이 1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함수값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1, 여기는 플러스 1, 플러스 1, 3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네.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결국 그림을 좀 조합해서 그림을 그리면 결국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이 친구 원점을 지나죠. 여기를 딱 지나요. 대칭성은 없는 것 같고 1,1을 지나죠. 그렇죠? 여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지나니까 이게 조금밖에 안 가겠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점근선이 요 x축이죠. 왜냐면 둘 다 무한으로 간다. 둘 다 0으로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림을 결국에는 이제 그리면 여기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내려가야 돼. 내려가는데 이렇게 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x축 향의 점근 그 다음에도 x축 향의 점근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 아시겠지? 그쵸? 어쨌든 최대값은 1 요게 최대값이고 그 다음에 요게 최소값이겠지. 그래서 결국엔 최대값 맥시멈은 1 그리고 미니멈 최소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죠?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똑같이 일단 미분을 좀 하고 들어갈게요. 곱의 미분 써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갖다 쓰고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이 친구는 루트 미분이니까 2루트 4-x제곱분에 이제 속미분 한번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x. 그럼 이거 약분되죠. 자, 그러면 요걸 이제 통분하면 루트 4-x제곱으로 통분할게. 그럼 요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x제곱. 그럼 위에 계산하면 요거는 4-2x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루트 4-x제곱. 어차피 이제 요 구간 안에서는 이 친구는 이제 0보다 클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호는 얘만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2로 묶으면 2-x 제곱이 되고
그럼 얘는 2 이제 마이너스 해서 x 마이너스 루트 2 x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생기겠죠.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결국에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함수가 되겠죠. 그렇지?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쉽게 따질 거면 요 극대 극소랑 요 양 끝값 마이너스 2랑 2 요 정도만 체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위에 1번 문제 풀었던 것처럼 그냥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도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이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그러면 루트 2를 먼저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루트 2를 대입하면 여기다가 루트 2를 대입하면 요거 2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 루트 2가 되고 루트 2가 되니까 2가 되겠죠. 결국에는 이제 요 극대 값은 2가 되는 거지. 그치? 극대. 그 다음에 극소도 또 구해볼게. 마이너스 루트 2를 계산하면 마찬가지로 계산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극소. 그 다음에 양끝 값을 또 집어넣을게요. 양끝 값이 마이너스 2랑 2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 0이네. 여기 이제 마이너스 2라고 할게요. 여기를. 그 다음에 2를 대입해도 0이죠. 그쵸? 그러면 결국엔 0이었다가 마이너스 2였다가 2였다가 0으로 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니까 결국에는 최대값은 2 그리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걸 수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방금은 쌤이 이제 그 이론을 쓴 거예요. 이제 최대는 극대 또는 이제 극대나 이제 양끝에서 생긴다. 조건 하에. 그다음 최소는 극소 또는 양끝에 생긴다. 요 이론을 좀 이용해서 이번에는 약간 그래프 그리는 거에 치중을 하진 않고 약간 이 이론을 써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3번 넘어갈게요. 자, 3번입니다. 똑같이 이제 미분할 건데 친구도 정의역이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잠깐 미분할게요. f'x는 자, 얘부터 미분할게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쓰고 자,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얘는 미분은 마이너스 sin x 지워집니다. 그래서 x 코사인 x가 되고요. 자, 얘가 0이 되는 걸 조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0이 되는 값이 0이고 코사인 x가 0이 되는 값이 언제죠? 그쵸?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가 0이 되겠죠. 그쵸?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증간표를 그려볼게요. 자, 증간표를 그릴 건데 증간표는 일단 0 그 다음에 땡땡땡 2분의 파이 그 다음 땡땡땡 2분의 3파이 그리고 땡땡땡 2파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자, F'을 그릴 거예요. 쌤, F2'은 안 구하나요? 자, 어차피 최대 최소라는 건 이제 언제 제일 위에 있고 언제 아래에 있고 이런 게 중요하죠. 이렇게 높낮이가 중요한 거지. 이렇게 뭐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 이런 섬세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있어서는 우리가 그냥 F'만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0, 0, 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부호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부호는 이 x 코사인 x는 이거랑 이거의 이제 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x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양수죠. 왜냐면 0과 2파이 사이에서는 0 말고는 무조건 양수잖아. 얘는 웬만하면 양수이기 때문에 결국 코사인 x가 부호를 판단하죠. 그럼 여기가 1사분면이니까 플러스 여기는 2사분면 3사분면이죠.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4사분면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프가 F라는 그래프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극대, 여기는 극소, 여기는 양극값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우리 위에서 풀었던 요 이론 이용할 거예요. 최대 최소는 극대랑 양끝, 그리고 최소는 극소랑 양끝에서 비교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씩 대입을 합니다. 2분의 파이를 먼저 대입할 거예요. 자, 이 자리에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그러면 2분의 파이가 나오겠죠. 계산하면.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를 대입을 하면 2분의 3파이를 대입할 경우 여기는 어차피 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나오겠지. 마지막으로 2파이랑 0을 집어넣을 건데 0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1이고요. 그 다음에 2파이를 집어넣을 경우 2파이를 집어넣으면 1이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2분의 여기서 최대값은 이 4개 중에 최대값은 2분의 파이가 최대값이죠. 그렇죠? 파이가 3.14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2분의 파이,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그래서 역시 이것도 양 끝값이랑 극대 극소들을 비교를 해서 이제 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필수 예제 2번입니다. 함수의 최대 최소 활용이에요, 활용. 자, 그래서 1번. 요 함수가 y는 2의 마이너스 x승, 거기 위에 이제 임의의 점 t, 2의 마이너스 t승이 있어요. 그쵸? t가 0보다 크고. 여기서 이제 y축에 내린 요 수선의 발을 이렇게 해서 이걸 a라고 하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접선을 그었대요, 접선. 그 접선이 이제 y축에 맞는 점 b라고 하자.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t를 구해달래요. 그러니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최대가 되게 하는 t를 구해달래. 그리고 2016년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수능 기출 문제네. 자, 그러면 이 a의 좌표는 이 좌표의 y좌표를 공유하니까 일단 이의 좌표는 0, 2의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승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구하려면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일단 얘는 y 마이너스 요 점을 지나니까 자 이렇게 식을 셀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기울기 들어가고 x 마이너스 t인데 요 자리에 들어갈 건 이제 이거 미분한 다음에 이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t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이 친구 미분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승이니까 여기다 t를 집어넣을게. 그러면 마이너스 2에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맞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인데 y절편 구하는 거니까 x에다 0을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 0. 그러면 요 마이너스가 사라져서 2의 마이너스 t승이 되고 넘어가서 결국 y는 2의 마이너스 t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승 이렇게 되죠. 결국 요거는 이제 2의 마이너스 t승을 묶으면 t 플러스 1이 되겠죠. 요게 이제 요 점피의 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피의 좌표는 0,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승 그리고 괄호 치고 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하고 요 길이를 구해서 두 개를 곱해야지 이 넓이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t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둘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둘을 차하면 그럼 여기서 이걸 빼면은 요 뒤에 1이 사라지면서 결국 이제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 넓이요. 삼각형 A, P, B의 넓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이제 여기 사라지니까 그냥 2 곱하기 t의 2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됩니다. 그럼 사라지면서 결국엔 t제곱 2의 마이너스 t승이 되겠죠. 이 친구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최대가 되도록 하는 t만 구하는 건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미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죠. 왜냐면 얘는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니까 그림이 자 우리 연습해볼까? t제곱을 먼저 그립시다.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죠. 자, 근데 이제 2의 마이너스 t승이니까 t가 무한대로 가면 지금 0으로 가니까 그림이 약간 2가 가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꺾이는 이런 함수죠. 그렇죠? 얘는 이렇게 되고요.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어차피 t가 0보다 크니까 결국 여기를 물어보는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어쨌든 구체적으로 이 값이 얼마인지를 알려면 그걸 미분해야 되니까, 그걸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갖다 쓰고 플러스 앞에 거 냅두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하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이 되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t승 묶으면 2t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결국에 t가 0일 때랑 t가 2일 때인데 누가 봐도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일 때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t가 2일 때가 정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은 이제 도형 문제네요. 도형 활용. 일단 A, B를 지름으로 하고요. 그럼 반지름 2가 되겠네. 4니까. 여기 이제 등변사다리꼴. 그러면 평행하다는 뜻이지. 자, 그랬을 때 요 AB가 4고 이 등변사다리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래. 그러니까 그냥 이 등변사다리꼴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먼저 원의 중심이 있으면 보통 이렇게 다 이어보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주어진 뭐 미지수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뭔가를 미지수로 둬야 되는데 보통은 뭐 어떤 길이를 x라 두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원 하면 원래 각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을 미지수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x라고 하겠습니다. x. 그러면 등면 사다리꼴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x가 되겠죠, 그렇죠? 맞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파이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모두 다 2입니다, 그렇죠? 2. 자, 그러면 우리 삼각형의 넓이는 a가 있고 b가 있으면 그 사이각 세타가 있으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요 삼각형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3번 삼각형 각각 이 공식을 쓰겠습니다. 그럼 1번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x가 되겠죠. 그렇죠? 2번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2x. 3번 삼각형은 1번 삼각형이 똑같으니까 여기다 그냥 최종적으로 곱하기만 할게요. 그럼 결국 계산을 하면요. 여기는 4 사인 x, 여기는 2 사인 파이 마이너스 2x, 사인 파이 마이너스 2x는 사인 2x랑 동일하죠. 이렇게 됩니다.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인 2x 같은 경우에는 얘는 또 2 사인 x, 코사인 x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결국에는 4 사인 x, 코사인 x가 됩니다. 여기는 그대로 내려와서 4 사인 x. 결국에는 이게 이제 나름 이 함수라고 할 수 있겠죠. 등변 사다리꼴의 넓이를 말하는, 그치? 등변 사다리꼴 넓이 함수.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이 친구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미분을 좀 해야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새롭게 적을게요. 자, 여기다가 새롭게 적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묶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묶으면 이런 식까지 되겠지, 그치? 자, 이제 미분을 좀 합시다. 자,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자 사인 x 미분하면 코사인 x죠. 뒤에 거 갖다 쓰고 다음에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결국 계산하면 4c 축약형으로 쓸게요. 4c 제곱 마이너스 4s 제곱. 그러면 s 제곱이 그죠? s 제곱은 1 마이너스 c 제곱이니까 결국에는 4c 그리고 여기는 8c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어쨌든 얘가 이제 0이 되는 값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또 요거 4로 묶으면 결국에는 2c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0 맞죠? 그렇고 자, 이렇게 4로 묶으면 이런 식으로 되고 요거 c 1 그리고 요 2 이렇게 붙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자. 맞죠? 자, 그러면 c가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면 이렇게 스치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 값이 보통 안 일어나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2분의 1일 때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렇죠? 코사인 2분의 1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3분의 파이, 뭐 3분의 5파이 되게 많은데 사실 지금 그림상 요 x라는 애는 지금 그림상 보면 제일 커봤자 x가 이렇게 직각이 되면 안 되죠. 직각과 거의 이제 유사한 이런 그래프까지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x가 제일 커봤자 직각이 안 되기 때문에 3분의 5파이는 안 되고 1,4면 각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3분의 파이일 때가 유일한 극값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때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가겠죠, 그렇죠? 굳이 더 잘 조사할 거냐면 3분의 파이의 양 사이드에 부호로 조사하면 됩니다. 그럼 아마 여기는 이제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굳이 좀 더 따지고 싶으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3분의 파이일 때가 어쨌든 최대가 생기니까 결국에는 여기다가 3분의 파이 대입합시다. 그러면 계산하면 2분의 4 곱하기 2분의 루트 3 플러스 4 곱하기 2분의 루트 3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 루트 3 루트 3. 그래서 결국에는 3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요거 넓이를 이제 함수로 바꿔서 그 친구의 최대값을 구했다. 자, 어쨌든 최대 최소 도함수 활용, 일단 최대 최소와 관련된 문제 풀었고요. 이제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개념 2번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자, 방정식 활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좀 예전에 또 배웠던 그냥 당연한 이론 배울 건데요. fx는 0이 의미하는 이 식은, fx는 0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래프로 치면 fx랑 누구? 그렇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말하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쌤이 예전부터 강조했지만 방정식에서 이 0이 의미하는 건 x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fx는 0이라고 한다면 fx 그래프랑 x축이랑 비교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의 개수는 그 x축과의 교점의 개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꼭 0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그냥 일반적으로 gx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fx는 gx다라고 하면 결국 그것은 뭐 fx랑 그 gx의 두 그래프의 교점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 개수는 교점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뭐 예를 들면 fx는 5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fx 그래프랑 y는 5라는 함수, 이 두 함수의 요 x 좌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근의 개수는 요 교점의 개수랑 동일한 거겠지. 오케이?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이게 5가 아니라 뭐 다른 게 올 수도 있는 거야. 뭐 직선이 될 수도 있죠. 직선. 이렇게 직선. 그러면 역시 똑같이 교점 개수가 근의 개수.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런 내용이니까 그냥 가볍게 읽어서 넘어가면 되고요.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등식도 뭐 0보다 크다를 의미하는 건 x축보다 위에 있다. 그 다음에 0보다 작다라는 건 x축보다 아래쪽에 그려진다. 그 다음에 두 함수를 이렇게 비교할 때는 fx가 gx보다 크다라는 건 이런 식으로 뭐 fx가 이렇게 있고 뭐 gx가 이렇게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얘를 f라고 얘를 g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 여기서부터 여기는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이 구간부터 이쪽은 이제 f가 더 크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는 g가 더 크죠. g가 f보다 크죠.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주어진 구간에서 fx가 gx보다 위쪽에 그려진다. 그러면 fx가 gx보다 크다. 아래쪽에 그려지면 작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거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마크로 좀 넘어가면 결국 이것 또한 함수의 그래프를 잘 그리면 끝나요. 그리고 이것도 뭐 그렇게 이론이 없어요. 그냥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문장. 방금 전에 최대 최소할 때도 마찬가지. 그죠? 결국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건 그냥 함수의 그래프만 결국 잘 그리면 끝나요. 그래서 쌤이 8단원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잘 그려야 한다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그게 미분의 그냥 꽃이에요. 그냥 미분 다야, 그게. 알겠죠? 자, 그런데 몇 가지 쌤이 좀 센스를 좀 쌤이 좀 키워줄게요. 많이 이제 좀 나오는 형태라고 해야 되나? 그걸 이제 쌤이 설명할 텐데, 특히 이 방정식 또는 뭐 부등식에서 자주 나오는 비교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일단 는영 비교. 는영 비교라는 건 뭐냐면 x축과 비교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는 k 비교. 는 k 비교. 는 k는 아까처럼 뭐 fx는 3 이런 거 말하는 거야. fx 3, 뭐 4, 5, k. 그럼 k가 3, 4, 5 이렇게 변한다는 뜻은 결국 fx라는 함수를 고정을 시켜놓고 k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근데 이건 이제 상수함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결국 이렇게 k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몇 개 만나냐. 이런 식으로 보는, 그래서 수평선 느낌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거. 뭐 수평선 혹은 상수함수 이런 거. 그런 형태로 이제 비교하는 그런 포맷, 그걸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mx 플러스 n 같은 경우는 직선이랑 비교하는 거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직선이랑 비교하는 거지. fx랑 직선이랑 비교하는 거. 근데 그냥 뭐 일반적인 직선인데 그 직선 잡직선이 아니라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는 세 가지를 쌤이 좀 포인트 잡았는데, 첫 번째 원점 지나는 직선. 그래서 뭐 이거죠. ax 이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fx랑 뭐 kx다.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랑 fx랑 비교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점을 좀 더 업그레이드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0,1을 지나는 직선이죠. 뭐 그 외에도 뭐 y는 mx 마이너스 1 뭐 플러스 2 이러면 얘는 1,2를 지나는 직선이죠. 그렇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기울기 고정 직선. 기울기가 고정이고 이렇게 기울기 보면 기울기가 1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y절편이 바뀌는 거.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는 1인 상태에서 이제 요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몇 개 만나는지 조사하는 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직선과 비교하는 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요 4번에 쌤이 이게 결국 이게 그어놓은 거 있죠. 뭐 y fx랑 gx 곡선이랑 비교하고 뭐 예를 들면은 뭐 fx랑 뭐 x 제곱이랑 비교한다. 그럼 얘는 뭐냐면 fx랑 그래프랑 x 제곱이랑 이렇게 비교한다는 건데 이게 곡선이라는 건 우리 인간의 사실 영역 밖이에요. 우리가 뭐 천재도 아니고 그냥 곡선 딱 봤을 때 이게 몇 개 만나는지를 여러분들이 공률이 휘어지는 정도로 우리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곡선이랑 비교하는 거 웬만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는영 비교하거나 는k 비교하거나 아니면 직선 형태로 비교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어떤 게 맞는지는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하면서 느껴야 됩니다. 자,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서 쌤이 좀 그 예시를 좀 들었어요. 예를 들면 lnx는 kx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 쌤이 이제 이거 정답은 안 구할 거예요. 그죠? 이거 풀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도 풀이는 없습니다. 알겠죠? 풀이는 없고 그냥 방법만 제시 좀 하는 거예요. 쌤이 지금 위에서 말하는 내용이 도대체 뭔 내용인가 설명하려고. 자, 그러면 lnx는 kx 같은 경우는 뭐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요. k값의 범위에 따라서. 뭐 k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게 뭐 2개 만날 수도 있고 뭐 3개 만날 수도 있고 1개 만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요거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1번은 뭐냐면 얘를 아예 넘겨가지고 이 함수랑 는 0이랑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x축이랑 비교하는 거지. 그냥 이 함수랑 x축이랑 비교하는 거. 요런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쌤이 좀 비추하는 게 요 k가 모르기 때문에 얘가 모르죠. 그지? 얘 변수기 때문에 이 함수의 그래프를 제대로 그릴 수가 없어. 그래서 조금 아쉬워 이거는. 방법 2번은 뭐냐면 요 x로 나눠가지고 x분의 lnx랑 k랑 비교하는 거예요. 어차피 x로 나눌 수가 있는 이유가 x가 진수 조건이라 어차피 x가 0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눠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랑 k랑 비교하는 거야. 결국에는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k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상수함수 형태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비교하는 거. 요건 좀 괜찮죠. 이런 거. 왜냐면 x분의 lx라는 그래프 자체가 애초에 뭐야? 어때? 요거 지금 보면은 요 약간 얘랑은 다르게 얘는 여기 이제 미지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고정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정된 어떤 함수에다가 이제 이 k를 이렇게 수평선 그어가면서 몇 개 만나는지를 테스트 해보는 거 괜찮죠. 방법 3번은 뭐냐면 그냥 이 형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nx 그래프를 그리고 lnx 그래프 심지어 우리가 되게 빨리 그리잖아. 그 다음에 이 kx는 이거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래서 원점 진화 직선.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이런 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lnx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게 많잖아. 이렇게 하면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만나지 그러다가 이렇게 접할 때 만나지 않을까? 접할 때 한 개에서 만나고 그거보다 내려가면 이제 계속 한 개씩 만날 거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럴 때는 이제 접할 때를 우리가 결국에는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 접선의 방정식에서 풀었던 그 접방 스킬 그쵸? 뭐 기울기 주어진 유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밖계점 유형.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엄밀하게 밖계점이죠. 원점을 지나는 원점에서 그 접선에 요게 이제 경계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접방 스킬이 좀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이가 여러 가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서 어떤 풀이가 나한테 맞는지 고민을 좀 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이그젠플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빠르게 얘기할게요. 얘는 이제 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요 수평선 형태로 그림을 이제 그린다든지 아니면 요 ax를 넘겨요. 넘기고 마이너스 2까지 넘겨가지고 요거.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ex 스퀘어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0,2를 지나는 직선이죠. 0,2를 지나는 직선.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이거 정점이야.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 넘겨서 는영이랑 비교하는 거죠. 는영이랑. 아니면 4번은 그냥 x만 넘겨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랑만 비교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 자, 이제 리마크 3번으로 갈 건데, 자, 부등식의 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뭐 쌤이 설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굉장히 당연한 말을 써놓은 거라 그냥 편하게 읽어보세요. 알겠죠? 뭐냐면 만약에 모든 실수나 아니면 어떤 구간에서 그 부등식이 뭐 0보다 크다, 뭐 혹은 0 이상이다, 이거를 성립함을 증명하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증명하래.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서 0보다 크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이 fx가 뭐 다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인다기보다는 이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것만 보이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최소값은 제일 작은 값인데 그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크면 그럼 자동으로 나머지는 다 0보다 크니까, 그지? 0보다 작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뭐 별게 없어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는 그 이렇게 보면은 이거 두 개가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요거 이제 교재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는 생략이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도 요거 이제 최소값이 아니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0보다 작다는 거 보려면 얘는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최대값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교재에 수정이 돼 있을 거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x가 a보다 크다 했을 때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해라. 대표로 쓴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뭐 x가 모든 실수 말고 어떤 x가 a라는 애를 기준으로 이거보다 큰 영역에서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야 돼. 0보다. 예, 0, 0은 이제 x축을 의미하는 거지. 그보다 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림이 이쪽에 그려지게끔. 그치? 그럼 이걸 보이는 방법은 첫 번째, 당연히 최소값이 존재하면 최소값이 0보다 크다는 걸 보이면 되고요.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면 일단 증가임을 보이는 거야. 증가임을 보이는 건데, 이제 증가임을. 근데 증가임을 보이는 건데 얘가 이제 이렇게 생기면 안 되겠지.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이상해지니까. 그치? 그러니까 증가임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출발점에 해당하는 요 A에 해당하는 요 FA 값 있지. 요 값이 이제 최소 이렇게 음수가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양수거나 아니면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이 출발점을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는 논리적으로 상황을 따져서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알겠죠? 등호를 특히 넣어야 될지 말아야지 고민 좀 해보는 거. 알지?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x가 a보다 큰 범위에서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이려면, 그럼 x가 a에서는 뭐 같아도 상관없는 거지. 그치? x가 a보다 큰 범위에서만 크면 되는 거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는 요게 지금 이게 원점을 지나는 건 상관이 없겠죠. 음수가 되면 안 돼도. 근데 만약에 이게 등호가 이렇게 들어갔다. 등호가 들어갔어. 그러면 a를 포함해서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원점도 지나면 안 되지. 위로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등호를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방정식, 부등식 관련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필수예제 3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방정식의 활용이죠. 자, 방정식 lnx x a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니까 두 개만 같도록 a 값을 정해달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변형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a만 넘겨서 이렇게 a만 넘겨서 요렇게 비교를 하든지, 아니면 x까지 넘겨서 이렇게 직선으로 비교를 한든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건 쌤이 처음이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풀어볼게요. 예를 들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러면 lnx x라는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고 그거랑 는 a랑 비교하는 거죠. 는 a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평선을 이렇게 그어주면서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함수를 그립시다. 그럼 f'x는 x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x분의 1 마이너스 x가 돼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x가 0보다 이제 큰 범위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1에서 지금 보면은 이 친구가 f'x가 되고, 여기서 이제 얘가 0이 되는 값이 x가 1이죠.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보면은 0 플러스로 간다고 치면은 일단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려도 되겠지. 어쨌든
이 친구는 무조건 0보다 클 거니까, 왜냐면 지금 요 조건상 이 fx는 범위가 진수 조건 때문에 양의 실수만 되거든요. 그럼 요거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1-x니까 그림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결국에는 1을 기준으로 이 함수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함수가 되고, 그 다음에 0 플러스를 좀 조사를 해야겠죠. 0 플러스 친구 그래프 0 플러스 조사하면 여기 0 플러스를 여기다가 각각 대입할게요. 여기다 0 플러스, 여기다 0 플러스. 그럼 여기다 0 플러스 치면 0이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네. 그래서 그림이 약간 이렇게 y축이 있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갈 거고, 그러면은 여기는 이 값, 요 1을 집어넣었을 때 값, 요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을 계산하면 f1이죠. f1은 지금 ln1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는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럼 한 개만 갖는 거고요. 그거보다 작아야지 두 개를 갖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정답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요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다. 만약에 lnx랑 x 플러스 a랑 비교할 거면 ln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 1이고, 그러면 x 플러스 a는 뭐냐면 얘는 이제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그죠? 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그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인 거야. 이렇게 1인 상태에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얘가 이제 언제 접하는지 봐야죠. 이렇게 언제 접하는 거. 근데 이거 이제 그 접선의 방식 때 쌤이 외우긴 했지만 요거 언제 접하냐면 요때 딱 접해요. 여기서 접하거든요. 여기서 접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빠르게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lnx니까 이거 미분하면 x분의 1이죠. 그러면 이 친구가 기울기가 1이 되는 값을 조사를 하면 x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이제 이렇게 접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결국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고 그거보다 아래일 때는 이렇게 두 개 이상 만나겠지.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풀든 답이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2번을 넘어갈게요. 자, x제곱은 이제 k2x, 이것도 여기 실근의 개수 fk를 할 때 얘 같은 경우는 fk의 그래프를 그려달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k 값에 따라서 몇 개 만나는지 다 조사해달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x제곱을 이렇게 넘길게요. k2x. 이 상태에서는 비교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양쪽이 다 곡선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힘들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2x를 나눠서 이렇게 할 거예요. 2x 분의 x제곱 k. 왜냐면 여기서 이제 2x승은 무조건 양수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나눠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그래프랑 그리고 이 그래프랑 이렇게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그래프 볼게요. 자, 이 그래프는 이거는 이제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니까 이거 우리 쌤이랑 했었죠? 이거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x제곱을 먼저 그리다. 먼저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x가 무한대로 갈 경우 0으로 가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고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그림이 결국에는 그림이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물론 자세하게 여기 정도는 값을 조사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이걸 조사하려면 이게 직접 미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자, 얘를 이제 쌤이 fx라고 하면 그러면 f 프라임 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갖다 쓰고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이제 묶으면 x 이제 x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0 여기가 2라는 거 할 수 있어.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하면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값이 여기다 2를 대입을 여기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2의 제곱분의 4가 되는 거죠. 2의 제곱분의 4.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이거랑 k랑 비교하는 거. k는 이제 요걸 말하는 거지. 요거 k는 요렇게. 그러면 자, 이렇게 음수일 때는 아무것도 안 만나죠. 음수일 때는 아무것도 안 만나. 안 만나다가 0일 때 한 점 만나죠. 한 점. 그러다 0보다 살짝 크면 3점에서 만나죠. 이게 지금은 3점인데 왜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점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0보다 조금만 크면 3점에서 만납니다. 계속 3점에서 만나다가 요거 2의 제곱분의 4일 때는 2개 만나고 그 뒤로 1개 만나죠.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림을 그립시다. 그러면 일단 음수일 때는 아무것도 안 만나요. 안 만나다가 0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죠. 0일 때 한 점에서 만나니까 여기 1 여기 그리고 0보다 크면 바로 3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2 여기가 3이면 3점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다가 이제 요때
요때죠. 요게가 이제 2의 제곱분의 4일 때, 그 전까지 3개 만나고 2의 제곱분의 4일 때는 그때는 이제 2의 제곱분의 4일 때는 2개를 만나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이렇게 여기에 색칠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의 제곱분의 4보다 크면은 그때부터 한 개 더 만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방정식 쪽 문제는 풀었고 부등식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필수 예제 4번 부등식 활용입니다. 모든 실수 x대에서 이것이 성립할 때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 2x승 마이너스 4x 요 함수를 fx라고 이렇게 치환하고 그게 는 k보다 크다. 요걸 풀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풀어봅시다.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야겠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립시다. 그러면 f'x는 미분하면 2의 x승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지? 그럼 요게 이제 0이 되는 값을 조사합시다. 그러면 x는 ln4가 되겠죠. ln4가 되고 그러면 얘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 결국에는 x는 ln4에서 아마 이제 그 값을 갖겠죠. 왜냐면 2x승 마이너스 4 그래프를 그리면 2x승 그래프 이게 이제 2의 x승이랑 4랑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2x승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4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ln4가 될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등식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함수는 대충. 물론 이제 그림을 더 그려봐야겠지만 그러면 어쨌든 이게 k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은 k라는 애는 뭐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왜냐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k보다 다 크려면 이 지금 쌤이 그린 이 파란색 그림보다 요거보다 다 그림이 위에 그려져 있어야 돼. 이 친구가 그러려면 이 k가 좀 아래로 내려가야겠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실수 k의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려면 얘를 여기까지 올릴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그러면 요거를 그냥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이제 그냥 FLN4가 정답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K는 FLN4가 정답이고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이제 LN4를 집어넣으면 자, 여기다가 LN4 집어넣으면 요거는 이제 교환돼서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는 그냥 대입하면 4LN4. 그래서 자, 이게 정답이 됩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자, 얘는 양의 실수 x에 대해서는 조건을 줬고요. 부등식 자, 코사인 x가 a-x 제곱보다 크게끔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달래. 그러면 이 친구는 일단 이 코사인 x x제곱 넘겨서 이런 식으로 씁시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함수를 fx라고 쌤이 또 가정을 하면 자, 그럼 얘가 이제 위에 있는 문제랑 이제 비슷하게 풀 거예요. 양의 실수에 대해서. 그러면 이 친구를 미분합시다. 자,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sin x가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는 이 0이 되는 값을 찾기가 조금 어렵죠. 2x 마이너스 sin x 이게 0이 되는 값이 사실 보이기는 해요. x가 0일 때가 좀 보이긴 해요. 그렇죠? 0 말고는 뭐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는 그림을 생각해 보면 sin x 이게 이제 2x랑 sin x랑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sin x 그래프는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sin x 그래프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2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요렇게 그쵸? 그러면 이게 사실 그러면 요게 지금 쌤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긴 했는데 이게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두 개 만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요 0에서 만나고 이렇게 안 만나는 건지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쌤이 참고로 이 양의 실수라서 양의 실수만 오른쪽만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러려면 결국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 sin x 그래프에서 요 sin x 그래프에서 요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그럼 구하면 되죠. sin x는 이제 미분하면 코사인 x죠. 그럼 여기다가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이때 기울기가 1이에요. 이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면 2x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진짜 0 하나에서밖에 안 만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그림을 그린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2x는 sin x보다 늘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이 친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친구는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x가 0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f'(x가) 늘 증가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의미하는 건 fx는
양의 실수에서 양의 실수 구간이라 해야 되나? 양의 실수에서 증가함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증가함수. 그러려면 증가함수라 그랬죠. 양의 실수에서 증가함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친구는 그래프가 그냥 이 y축을 기준으로 무조건 증가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출발점을 계산해야 되니까 출발점은 x가 0일 때죠. 그래서 0을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요 자리에다가 요 fx가 0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f0의 값은 0 플러스 코사인 0이니까 1이죠. 그러면 1.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냥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예요. 이게 어떻게 증가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증가하는 그래프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fx를 쌤이 아주 가볍게 그린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면 a라는 애는 그거보다 커야 돼. a는 이렇게 수평선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a라는 애가 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커야 돼. 이러면 안 되겠지, 그치? 그럼 이때는 되냐 안 되냐? 이때는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고민해보세요. a가 이때 될까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아마 a가 1이 될까 안 될까? 정답은 되죠. 왜냐면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0일 때는 같지만 0보다 큰 범위에서는 만족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0이 여기 들어왔다. 그러면 a는 1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때 같아지니까. 알겠지? 왜냐면 얘는 완전히 커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호를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x가 0보다 크고 여기에 만약에 등호가 들어왔다. 그럼 0보다 큰데 0보다 큰 부분에 있어서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면 그러면 뭐 그때도 a는 1 당연히 되는 거고 또 만약에 여기가 0 이상인데 여기도 0 이상이다. 그러면 0 이상에서 뭐 같아도 되는 거니까 그때도 a가 1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등호는 잘 고민해보면 됩니다. 어쨌든 a는 1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어쨌든 큰 건 맞으니까. 그치? 딱 0일 때 같은 것 뿐이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큰 건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는 1 되는 거예요. 결국 a는 1이어도 되고 1보다 작아도 되겠죠. 그쵸? 이렇게 내려가도 되겠죠. 그쵸? 어쨌든 이게 이제 a 값의 범위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이제 요게 정답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 문제 풀어봤고 이제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념 3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도, 가속도입니다. 참고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학2 미분에서 배웠어. 그래서 이건 약간 복습. 수직선 위로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1차원.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1차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우리가 이제 시각 t에서의 위치를 ft라고 하면 속도랑 가속도는 그 위치 함수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그림을 그렸을 때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그 다음에 속도 함수를 또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요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죠?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TF는 당연히 양수입니다. 양수. 음수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쵸? 그 다음에 속도 V는 운동 방향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거는 쌤이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 건데 운동 방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플러스다. V가 플러스다. 그러면 이렇게 전진하고 있는 느낌인 거고 그 다음에 V가 0이다. 그러면 멈춘 거지. 정지. 그 다음에 V 값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얘는 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경우는 V 값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V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 이런 거. 뭔지 알겠지?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치 함수에서는 위치 함수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후진하는 이런 거. 이게 운동 방향 바꾸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극값이지. 그래서 결국에는 위치 함수에서 극값을 갖는 t값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 위치 함수를 미분하는 게 속도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도가 도함수이기 때문에 결국 도함수에서 0이 되는 값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이런 식으로 부호가 바뀌는 그 t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극값 차지라는 뜻입니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뭔가 극값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극값.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속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속력은 속도의 크기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그걸 속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이니까 그냥 가볍게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이그젬플. 먼저 수직선 위를 원점을 출발하여 움직이는 점의 시각 t의 위치가 x는 자 보면은 2의 t승 sin 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이제 미분할게요. 한번 미분하면 이제 속도가 나오죠. 미분하면 2의 t승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갖다 쓰고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요거 이제 이렇게 묶으면 사인 t 플러스 코사인 t가 됩니다. 그러면 t는 파의 전피의 속도를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t에다가 파이를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의 파이승 사인 파이는 0이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의 파이승입니다. 이게 이제 마이너스인 걸 보아하니 이 친구 후진하고 있네요. t는 파이일 때는. 그 다음에 2번 전피가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이라고 되어 있네요.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t1이라 했을 때 그 t는 t1에서 전피의 가속도를 구해달래요. 가속도. 자, 일단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 번 더 미분할게요. 가속도는 이거를 미분해야 되네. 그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사인 t는 미분하면 코사인 t, 코사인 t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죠. 그럼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하면 2의 t승 묶으면 사인 t가 날라가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2 코사인 t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정리를 좀 하면 2 곱하기 2의 t승의 코사인 t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길 수 있겠네.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운동 방향을 처음으로 바꿨대요. 바꿨다. 운동 방향을 바꿨다라는 뜻은 결국 이것은 극값을 말하는 거예요. 극값. 극값을 말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극값을 말한다는 뜻은 속도값이 0이면서 동시에 좌우 부호가 바뀌는 거지. 좌우 부호가 바뀌는 그 값을 찾아야 돼요. 어쨌든 속도가 지금 속도 함수가 요거죠. 속도 함수 이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 v 2의 t승 sin t 플러스 코사인 t가 0이 되는 값을 일단 먼저 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조사를 하면 이 친구는 무조건 0보다 크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결국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결국에는 sin t랑 코사인 t의 합이 0이 돼야 되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sin t는 이제 넘기면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 t고 그럼 이거 약분 코사인 t로 나누면 sin 코사인 t 코사인분의 sin은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탄젠트 t죠. 그래서 탄젠트 t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시점이 언제죠? 그렇지. 4분의 3파이 그리고 뭐 4분의 7파이 되게 많죠. 엄청 많죠.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그죠? 많은데 처음으로 운동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4분의 3파이에서 우리가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렇죠? 좌우 부호 바뀌는 거는 안 따져도 되겠죠. 왜냐면 탄젠트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그렇죠? 마이너스 1 했을 때 당연히 여기 좌우 부호가 바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탄젠트 그래프가 이게 아닌데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1 하면 이렇게 통과하잖아. 통과하는 그림 그리니까 당연히 좌우 부호가 바뀌겠죠. 어쨌든 이런 그래프예요. 결국은 4분의 3파일 때가 이제 t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t1입니다. 자, 따라서 결국에는 그때 전피의 가속도를 물어봤으니까 A가 뭐냐면 2 곱하기 2의 t승 코사인 t였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t는 4분의 3파이를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2 곱하기 2의 4분의 3파이고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얼마죠?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지. 그래서 2가 날라가서 결국 마이너스 루트 2의 4분의 3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정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정답. 자, 그러면 가볍게 이제 수직선 위에서의 움직이는 점의 속도 가속도 봤고요. 이제 다음 개념 넘어갈게요. 자, 개념 4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도 가속도. 뭐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지? 그렇지. 이번에는 수직선이 아니라 좌표 평면을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1차원이었는데 얘는 이제 2차원이에요. 2차원에서의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애들의 점의 속도 가속도. 이건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요거는 증명이 조금 어려워요. 이 개념이.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랑 y를 따로 주게 됩니다. 이런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 같은 경우에는 x랑 y의 그 부호를 따로 주게 돼요. 왜냐면 점피가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인다는 건 얘는 결국에는 이 점피가 있으면 얘 x좌표가 있을 거고 y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x좌표의 움직임에 관련된 함수랑 y좌표의 움직임에 관련된 함수를 따로 이렇게 주는 상태예요. 이렇게 따로 주게 돼 있는데 이때 속도 가속도는 그냥 각각 미분해서 각각 미분해 f'(t) g'(t) 미분한 다음에 그냥 그거를 좌표처럼 쓰면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 뭔가 이상한데요? 괜찮아요. 속도는 그냥 앞으로 이런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의 속도는 뭔가 숫자나 이런 걸로 뭐 식으로 뭔가 나타내는 게 아니라 좌표로 이렇게 나타내요. 좌표로.
가속도는 두 번 해가지고 이렇게 두 번 미분해서 각각 이렇게 좌표로 순서쌍처럼 나타내면 됩니다. 그리고 속력은 이것들을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돼요. 합한 다음에. 마치 0,0이랑 요거 사이 거리를 구하는 느낌? 근데 이 부분의 내용이 왜 이렇게 계산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기하에서 벡터랑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인다는 건 좌우 움직임, 그러니까 x축 관련하는 그 좌우 움직임이랑 상하 움직임, y축 관련한 상하 움직임 모두 이렇게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그 좌우의 속도랑 상하의 속도를 그냥 좌표로 나타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좌표로 나타냈다라기보다는 좌표로 나타내는 게 맞긴 한데 이걸 이제 벡터에서 성분으로 나타낸 벡터를 이런 식으로 좌표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돼요. 이 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벡터 값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좌표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벡터에서 배울 겁니다. 가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런 2차원, 뭐 3차원 이런 경우에는 속도나 가속도를 이런 식으로 좌표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좌표로 나타낸 거지만 이게 벡터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그냥 그 정도만 이제 받아들이고 벡터가 정확하게 뭐예요는 나중에 배우면 됩니다. 지금은 일단 아니야 이렇게 나타내는구나. 이런 공식이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속도와 이제 가속도 x좌표, y좌표 제곱의 합의 루트를 씌우는데 이거 크기. 자, 속력은 이제 속도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 가속도의 크기는 뭐 딱히 뭐 가속력이라고는 말하진 않아요. 이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제곱합 해가지고 루트 씌우면 되는데 그게 또 벡터랑 관련이 깊어요. 왜냐면 벡터는 아까 쌤이 이렇게 좌표로 나타냈지.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를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는 그 표현을 쓰는데 이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각각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랑 완전 똑같죠. 예, 그래서 그냥 그렇게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속력이랑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 얘는 이제 어떤 하나의 뭐라고 할까? 얘는 하나의 어떤 값이에요. 값 혹은 뭐 식. 얘도 마찬가지고 값이나 식입니다. 알겠지? 그런데 요 속도나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좌표로 나타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속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뭐 이렇게 좌표 평면의 이름 움직임 중에 속도를 구해라. 근데 뭐 답을 5 이렇게 쓰면 이건 이미 틀린 거예요. 속도를 나타내려면 뭔가 이렇게 좌표로 나타내야 돼요. 그 다음에 속력을 나타내라고 하면 어떤 숫자 하나 뭐 식 하나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뭐 속력을 나타내라 했는데 좌표를 쓴다. 그럼 이거는 아예 틀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 쌤이 구별했어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요 필수예제 5번을 풀어볼게요. 자,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인 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좀 큰 글씨로 쓸게요. x는 2 마이너스 코사인 2t 그리고 y는 t 마이너스 사인 2t래요.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요거 이제 옳은 걸 골라달래요. 그러면 이제 속도부터 구해야 될 건데 속도는 이제 v 그래프는 그러면 원래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좌표로 2 마이너스 코사인 2t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사인 2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지금 위치가 되겠죠. 위치가 되는데 요거 이제 속도를 구하면 요거 이제 미분하죠. 미분하면 자 사인 2t에 이제 2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또 미분하면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2 코사인 2t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가속도도 이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가속도도 구해볼게. 그럼 또 이거 미분하는 거지. 미분하고 이거 또 미분하는 거야. 미분하면 얘는 4 코사인 2t가 되겠죠. 얘는 이제 얘는 뭐가 되죠? 얘는 미분하면 없어지고 얘는 4 사인 2t가 되겠지, 그지?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t는 파일 때 전피 속도는 0,3이다, 그렇지? 자,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t에다가 파이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집어넣으면 여기 0이고요. 여기다 파이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2파이는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겠네. 그럼 0, 마이너스 1이네요. 기억은 아니네요. 0,3 아니고. 그러니까 이 좌표로 나타내져 있죠. 속도가 이렇게 신기하게 0,3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다음에 전피의 속력의 최대값. 속력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4냐 물어봤어요. 그럼 속력은 자 이거를 이제 크기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속력은 요거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이 친구를 제곱합하면 돼요. 그래서 루트 자 제곱하면 4 이제 사인 제곱 2t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2 코사인 2t 요거 제곱하는 거야. 그럼 제곱을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 코사인 제곱 2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코사인 2t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자, 요거 계산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만나면 1이네. 그러니까 얘는 4가 되고, 요거랑 합쳐서 요거 얘 4가 되는 거니까 얘 5죠. 5 마이너스 4 코사인 2t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코사인 2t 같은 경우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 최대값이 1이잖아.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나올 경우에 루트 9가 되고 1이 나올 경우에는 1이 되겠지. 그럼 얘가 3, 얘가 1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둘이 합하면 4가 되는 거니까 니은도 맞네요. 니은은 맞아요. 그죠? 4가. 마지막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냐 물어봤어요. 이거의 크기는 루트 16 코사인 제곱 2t 플러스 요거 제곱하면 요거는 16 사인 제곱 2t니까 이거는 그냥 16이 돼버리죠. 루트 16에서 4가 되죠. 그래서 가속도 크기는 그냥 4로 일정해요. 그냥 t의 값에 관계없이 크기는 4로 일정. 그래서 디귿도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가볍게 풀었고,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쌤이 좀 풀어볼게요. 이 좌표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의 속도 가속도 관련 모의고사 문제가 좀 최근에 나온 적이 많아서 좀 모의고사 문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6번입니다. 좌표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의 속도 가속도 모의고사 문제인데, 자, 좌표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 시각트에서 위치가 여기 나와 있네. 자, 위치가 어떻게 생겼냐? x는 1 마이너스 코사인 4t,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1의 사인 4t래요. 이렇게 생겼어요. 속력이 최대일 때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달래. 그럼 일단 한번 미분합시다. 속도 여기다 이제 미분하면, 그러면 미분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 사인 4t가 될 거고, 얘는 미분하면 이제 4분의 1 없어지고 코사인 4t가 되겠네. 미리 가속도까지 구해볼게요. 그래서 미분하면 가속도 얘는 16 코사인 4t가 될 거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4의 사인 4t가 될 건데, 일단 속력이 최대가 돼야 돼. 얘가 속력을 구해주면 루트 여기 16의 사인 제곱 4t 플러스 코사인 제곱 4t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요거는 이제 계산하면 맞죠? 요거는 이제 계산하면 하나는 1, 2 되고 하나는 이제 15 사인 제곱 4t가 되는 거니까, 요게 이 속력이 최대가 되려면 사인 제곱 4t라는 값이 이게 1이 돼야 정상이죠. 여기 1이 돼야 됩니다. 사인 제곱 4t가 1이 돼야지, 그래야지 이게 루트 16으로 최대값을 갖게 되겠지. 그러면 사인 제곱 4t가 이제 1인 대한 상태에서 이제 그때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가속도 크기는 요거 이제 계산하면 루트 요거 16제곱이면 256이죠. 256에 코사인 제곱 4t 플러스 얘 같은 경우에는 16 사인 제곱 4t예요. 그죠? 그럼 여기도 여기 사인 제곱 4t랑 코사인 제곱 4t랑 합하면 1이니까 그러면은 사인 제곱 4t가 현재 1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코사인 제곱 4t는 0이 돼야 정상이네요. 왜냐면 둘이 합해서 1이 돼야 되니까. 그치? 맞죠? 우리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랑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 그치? 근데 얘가 만약에 1이면 얘는 0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치?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여기는 0이네. 얘 0이고 얘는 1이니까 결국 여기는 16이네. 루트 16. 그래서 답은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라고 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좌표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Y가 이것이다. 점 P의 속력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 X는 2 루트 T 플러스 1이고 Y는 T 마이너스 ln T 플러스 1인데, 요거 이제 이렇게 또 쓰지 말고 이렇게 씁시다. 위치는 2 루트 T 플러스 1 콤마 여기는 T 마이너스 ln T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요거 좀 미분합시다. 그러면 미분하면 자, 요거 좀 지우고 쌤이 요거 지우고 요거 여기다 좀 끌어서 쓸게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미분하면 속도가 또 나와. 그럼 얘는 미분하면 2 곱하기 2 루트 T 플러스 1 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요거 이제 여기가 지워지네. 지워져서 결국 깔끔하게 쓰면 요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 콤마. 자, 요건 미분하면 1 마이너스 이제 T 플러스 1 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지? 속력이 그냥 최소값을 구하래. 그냥 뭐 요거의 속력
요거 속력을 구합시다. 속력을 구하면 속력을 구하는 법을 루트 해놓고 요거 제곱 그러면 t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요거를 제곱하는 거네. 그러면 1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1에 요거를 제곱해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어쨌든 계산하면요 t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요거 제곱하면 1 그리고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2 그리고 t 플러스 1분의 1에 요거의 제곱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 지금 보니까 요거 두 개 계산이 돼서 루트 결국 t 플러스 1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1이죠. 요걸 치환할까요? 이걸 잠깐 치환하면 그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지? 그럼 요거는 이제 루트 요거는 이제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라고 하면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하면 맞나요? 그쵸? 맞죠? 이렇게 하면 맞는데 근데 이제 치환할 때 주의할 점은 t 플러스 1분의 1 같은 경우를 지금 쌤이 이거를 x라고 치환했는데 지금 사실 t 같은 경우에는 0보다 큰 범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t가 0보다 크잖아. 그러면 1부터 시작해가지고 t가 0보다 커지면 얘가 더 점점 커지면 이 값은 내려갈 거기 때문에 실제 x 값은 0보다 작아집니다. 아니 0보다 작아지는 게 1보다 작아져요. 그리고 0보다 커지고 실제로 x는 0과 1 사이에서밖에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프를 그래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t-1니까 이렇게 생겼고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된 상태인데 0보다 큰 범위라고 했으니까 이 범위만 사는 거니까 1보다 작죠. 그 치역은 이 범위만 사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어쨌든 x가 2분의 1일 때 최대값을 갖는데 최소값을 갖는데 0과 2분의 1 사이에서는 x 2분의 1 충분히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상관없지.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이제 x가 2분의 1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4분의 3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2분의 루트 3이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센스 있게 좀 치환을 하면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예제 6번 마지막입니다. 3번 2019년 10월 모의고사 기출문제예요. 자 원점 5를 출발하고 두점 A 1,0 그럼 반지름기가 1이라는 뜻이죠. 그죠? 반지름기 1 자 0,1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나는 4분원이 있는데 그림과 같이 점 P라는 애는 이 홀을 출발해서 홀을 따라서 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점 P를 향해 매초 1의 속력으로 가고 있다. 1의 속력. 1의 속력으로 홀을 따라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1의 속력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보세요. 지금 L은 원래 R세타잖아.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인데 반지름이 현재 1이기 때문에 사실 L이랑 세타랑 동일해요. 근데 이 L이라는 게 지금 L의 값이 일정하게 속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소리는 L이 세타라 결국 이 각 있죠. 각. 세타라 할까요? X라 할까요? X라 요 각을 X라고 하면은 그럼 X도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야. 이 친구도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T초 후 지났다. 만약에 쌤이 이 그림이 T초 후의 그림이라고 할게요. T초 후 그림. 그러면 결국에는 1초당 1, 몇 초? 1초당 1이니까 T초당 T만큼 가는 거야. T만큼 가면 지금 L은 세타니까 얘도 T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를 T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요거 T. 각도 T, 요 길이도 T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뭔지 알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건 T초 그림입니다. 요게 T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점 P의 요 좌표는 요 반지름 길이 여기가 지금 현재 1이기 때문에 요만큼 1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코사인 t가 이제 x좌표, 사인 t가 y좌표가 되겠지, 그치? 1 코사인 t고 요렇게 하면 사인 t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a, b 만났을 때 요 점을 q라고 하자 이랬어요. 요 점을 q. 그럼 요 q의 좌표도 좀 구해야겠네. q의 좌표를 구하려면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겠네. 이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얘는 이제 기울기가 지금 여기가 이제 원점이고 여기가 코사인 t, 사인 t니까 기울기가 코사인 t분의 사인 t가 되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탄젠트 t예요, 그죠? 그러면 탄젠트 t니까 이 친구의 기울기는 탄젠트 t분의 1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죠? 수직인가요? 지금? 수직이 아닌가요? 수직이라는 말은 따로 없죠, 그렇죠? 수직이라는 말은 따로 없죠. 수직이라는 말은 따로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풀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근데 그냥 식이 나오잖아요. 생각해볼까, 그렇지? 얘는 이제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지. 그러면 이 친구랑 요 친구 요거 그럼 이 친구는 식으로 치면은 y는 탄젠트 t가 기울기고 그거에 x 붙인 요거죠. 맞죠? 그러면 요거랑 연립을 좀 할게요. 연립을 하면 봐. y는 탄젠트 tx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양변 이제 빼줄게. 그럼 0은 여기는 탄젠트 t x 그리고 이제 묶을 수가 있죠. 그러면 x로 묶으면 x로 묶어버리면 자 탄젠트 t 플러스 1 x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x 좌표는 요거 넘기면 탄젠트 t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q의 좌표가 되는 것이고 요거를 이제 여기다 y에다 대입을 하면 y는 탄젠트 t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탄젠트 t 플러스 1분의 요거 이제 통분하면 탄젠트 t 플러스 1이니까 1이 사라지죠. 그럼 탄젠트 t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q의 좌표가 나왔어요. q의 좌표가 탄젠트 1 플러스 탄젠트 t 분의 1 콤마 그다음에 1 플러스 탄젠트 t 분의 탄젠트 t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좌표가 나왔습니다. 연립을 하면. 자 이제 뭘 물어봤냐면 점 p의 x 좌표가 5분의 4. 그러니까 요 코사인 t가 5분의 4가 되는 순간. 즉, 자 코사인 t가 5분의 4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얘가 이제 5, 4니까 3이지. 그러면 아마 사인 t는 5분의 3이 되는 거고 탄젠트 t는 4분의 3이 되는 그 순간이에요. 요 순간. 그때에 점 Q의 속도를 구해달래요. 점 Q의 속도. 속도를 구해달래요. 속도 중요한 거. 이거는 위치죠. 그럼 이 친구 위치니까 얘를 미분을 해줘야지. 미분하면 그러면 속도가 나오는 거야. 점 P의 속도. VQ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미분해야 되니까 열심히 미분합시다. 그러면 목세미법. 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탄젠트 t의 제곱 분의 이거 미분해야 되니까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t죠. 그죠? 콤마. 자, 얘는 이제 1 플러스 탄젠트 t 제곱 분의 위에 거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t 아래 거 같았으면 1 플러스 탄젠트 t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어서 요건 좀 지워 놓을게요. 마이너스 위에 거 냅두고 아래 거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t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럼 요거는 이제 정리를 하면 시컨트 제곱 t로 묶으면 탄젠트가 사라지니까 결국에는 그냥 그쵸? 시컨트 제곱 t만 남게 되네. 그래서 결국 여기는 시컨트 제곱 t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입을 할 건데 시컨트 제곱 t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 그냥 미리 계산할게. 시컨트 제곱 t는 얘는 코사인 제곱 t분의 1이고 지금 현재 코사인 t가 5분의 4니까 얘는 25분의 16분의 1이죠. 그죠? 그럼 얘는 16분의 25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자, 요 자리에 이제 이거 계산을 좀 할게. 그럼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요 위에 자리에다가는 요거 16분의 25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콤마 여기도 16분의 25를 집어넣읍시다. 됐고 탄젠트 t 같은 경우에는 요 자리에다 그지? 4분의 3을 집어넣은 거야. 그럼 1에다 더하면 그럼 얘는 4분의 7이 되겠죠. 4분의 7. 그럼 걔를 제곱하면 16분의 49니까 여기는 16분의 49 여기도 16분의 49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거 지워지고 지워져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49분의 25 콤마 49분의 25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B에서 A를 빼달라 했으니까 그냥 요거 2배 하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49분의 50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로써 우리 9단원 도함수의 활용 모두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미분 정말 그 많고 많았던 미분이 다 끝났어요. 자, 박수. 자, 어쨌든 미분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미분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내용 다시 점검하면서 문제 풀면서 꼭 익혀주시고 미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또 적분을 하게 되는데 적분은 미분만큼 또 만만치 않으니까 또 화이팅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봅시다.